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소스 원성우입니다. 저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고요. 오늘 국내 출시된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BMW 5 시리즈 출시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잠깐 또 시승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이 530i 모델이고요. 가장 아마 볼륨 모델이기도 하겠죠. 국내 시장에는 520i, 530i, 523D, 그 다음에 전기차인 i5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후에는 아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국내에 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요 앞에 있는 530i 모델을 통해서 달라진 이 풀모델 체인지된 5 시리즈의 디자인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진 인상, 일단 큰 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7 시리즈는 상당히 좀 세로로 긴 형태였는데 5 시리즈는 그래도 가로로 긴 형태로 이 키드니 그릴이 조금 정리됐고요. 전기차인 경우 그리고 M 패키지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아주 매끈한 소재로 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디자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센서가 있는 부분이 매끈한 디자인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노출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리고 전통적인 BMW를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해도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듯한 이러한 라인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M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차량 옆에 M 로고도 덧대어져 있습니다. 사실 BMW의 차량들은 이 측면에 가니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모델부터는 이제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깔끔한 이 측면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차량의 크기가 여러 가지로 커지긴 했지만 이 멋진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엘레강스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많이 받게 합니다. 이 BMW의 달라진 디자인, 5 시리즈의 달라진 디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신다면 그러한 변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측면에 보면은 이 차량의 헤드램프 볼 수 있는데요. 이 주간 주행등이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 두 개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요번에 이 5 시리즈 출시가 되면서 실내에서는 과거에 역대 5 시리즈를 이렇게 전시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1세대와 2세대, 3세대에서 봤던 동그란 형태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8세대 모델에서도 좀 보면은 떠오르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은요, 이 독특한 캐릭터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측면이 상당히 좀 매끈해 보이지만 이 아래쪽에 흐르는 이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이어질수록 그 높이를 높이면서 그냥 역동적인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라인이 이 뒤쪽에 있는 리어 범퍼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차량의 측면을 봤을 때 그냥 역동적인 이 리어의 디자인을 좀 만들어주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BMW 하면은 이 호프마이스 킹크 이 디자인 특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8세대 풀 모델 체인지 되면서 좀 재해석돼서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5 시리즈 로고가 숫자가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 중국 시장 같은 곳에서는 이제 LED 조명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거기까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불투명한 크롬 소재로 된 요 소재들을 보면은 음각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도요. 지금 530i 모델은 이렇게 리어 하단이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도드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이 디퓨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530i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이 차량도 볼 수가 있는데, 차량 하부 이 측면에 이 범퍼 디자인은 좀 더 매끄러운 형태로 되어 있죠. M 패키지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에 이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BMW는 앞으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롬을 통해서 강조하는 좀 화려함을 강조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반면에, 그러한 것들이 낮에는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를 통해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이 전면부 디자인을 추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전시된 차량은 i5 M6
M60 모델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로 형태의 줄무늬가 있었던 일반적인 그릴 디자인과 다르게 좀 매끈한 형태로 좀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i5 전용의 이 휠 디자인도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각각의 파츠에 이제 카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는 이 뒤쪽에 있고요. 보통 이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M60 모델은 360km, 그다음에 이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80km를 주행 가능할 수 있다고 국내에서는 인증을 받긴 했는데, 이보다는 확실하게 좀 주행거리가 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적재 공간은 사실 기존의 2세대 모델보다도 좀 더 좁아졌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한 10L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전기차 역시 가솔린 모델, 8세대 가솔린 모델보다도 좀 더 좁은 실내 적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기차는 하부에 전기 모터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 역시 이 BMW의 차량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고 있는 가솔린 차량들과 이 전기차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좀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흔하게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이 프렁크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도 오히려 살짝 줄어든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실내 공간,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만들었는데 좀 많이 좀 사용된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주행을 할 때나 뭐 2열에 앉아서 이동을 할 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i5 M60 모델의 실내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실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5 시리즈는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 좀 많이 묻어나는 실내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공개됐던 7 시리즈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화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7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인터랙션 바라고 하죠. 저 조명 같은 것들이 5 시리즈에도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곳곳의 소재들이 이제 비건 소재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i5 전기차 같은 모델은 그러한 비건 소재들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시트만 해도 이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2열에서의 시트도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 패턴이 좀 모양이 달라진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죠. 시트는 굉장히 착장감을 중시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이런 시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뭐 스포츠 시트라고 하긴 형태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착장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어의 위쪽에 있는 가죽 소재들도 뭐 비건 소재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뭐 지금 M60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D컷 형태의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리 움직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내 적용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12인치, 그 다음에 14인치 크기의 두 개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화면으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BMW가 보여줬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OS 시스템이 기존의 8.0에서 8.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작은 팝업 창들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팝업 창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뭐 여러 단계 뎁스를 아래를 거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에어 콘솔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이런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차량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죠. 뭐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기도 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에어 콘솔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콘솔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가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축구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차량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없이는 이런 게임 즐기기가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콘솔을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버튼을 눌러봐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랙션 바가 7 시리즈에 이어서 5 시리즈에도 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인터랙션 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 함께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뭐 급정거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 옆 차선에 뭐 차량이 있다든지 하는 위급한 순간에 이러한 인터랙션 바의 조명이 빛나면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는 기능까지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OS 8.5로 바뀌고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많은 물리 버튼들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센터 콘솔 공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쪽만 한쪽만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는 기어 노브라든지 이런 것들, 기어 노브도 낀 부분이죠. 달라진 부분이죠. 기어 노브도 크리스탈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차량의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암레스트 하단에도 넓은 적시 수납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센터바 없이 아주 넓은 형태의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연원 차단 기능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개방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은 주행 중이 아닙니다. 충전 중인 차량인데요. 304km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주행해보면 훨씬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겠고요. 자, 2열 공간은 사실 이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죠. 전장이 이제 5m를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고, 전폭까지도 한 3cm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역시 거의 한 2cm가 넘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롯이 이제 실내 공간을 넓히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시트를 지금 가장 뒤로 좀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공정체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 패드라든지 USB 포트, C타입 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키가 169인데 앉아 머리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파노라믹 루프를 통해서 이 넓은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2열에 앉아서 이 시트의 감촉을 느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소재의 이런 차량용 소재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실내 고급감은 이전 모델을 정말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신형 5 시리즈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0km 정도를 좀 주행을 해서 왔고요.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수석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한 80km 정도 시승을 하고 온 차량은 BMW 5 시리즈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델인 i5, 그 중에서도 M60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이 600마력이 넘는 정말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경험을 해보신다면은 이 아찔한 이 주행 감각, 가속감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는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그리고 전기차 i5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시장에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요. 국내 시장에도 아마 조만간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독일 제조사들과는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와 비교했을 때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량의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동력적인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좀 확실히 좀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BMW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외관적인 디자인 특징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분들이 이질감 없이 전기차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 퍼포먼스를 좀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변화들을 이렇게 좀 i5, M60 모델만 시승해봐도 좀 뚜렷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기차기 때문에 가속할 때 이렇게 사운드가 내연기관 차량처럼 강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부분일 테고요. 하지만 BMW는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해서요, 이 전기차의 특유의 이 가속할 때의 가속음, 가상의 사운드를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는 여러 가지 i4부터 여러 가지 전기차들을 타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금방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운드에서 약간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5 시리즈와 같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측면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 파워트레인을 적용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차체 하부에서 올라온 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공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이 핀 같은 게 나와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역성능 뿐만 아니라 A필러에서 나오는 이 풍절음 같은 것들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해보면
보면은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상태, 뭐 100km 이상으로 좀 빠르게 주행하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이런 거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내연기관 모델을 탔더라면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까지도 깔끔하게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니까 이 신형 풀 모델 체인지된 5 시리즈가 얼마나 정숙성에 좀 신경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도 더 알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이 전기 모터, 고출력의 전기 모터를 탑재하면서 가속에 있어서는 뭐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M60만 하더라도 3초대의 이 제로백을 발휘하는 아주 고성능 전기차인데요. 이 전기차가 단순하게 이제 칸만으로 평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인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봐야 될 텐데요. 이 M60 모델 i5 M60만 하더라도 차량 뒤쪽에 이제 일단 후륜 조향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륜 2.5도로 조향이 되면서 고속주행 시에 뭐 차선을 바꿀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 그리고 시내에서는 좀 더 짧은 회전 반경을 통해서 운전자가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M60, i5 M60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단순하게 이제 승차감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의 중량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무거운 배터리를 견딜 수 있을 서스펜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뭐 BMW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물론 좋긴 하지만 이 무거운 배터리를 지지하고 또 안정적인 승차감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2열이라든지 운전자의 승차감도 개선하면서 무거운 배터리를 지지하는 이런 튼튼한 서스펜션을 갖추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변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주행 가능 거리는 일단 i5 M60은 36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국내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21인치 휠 기준으로 좀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충분히 국내 주행에서도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주행거리를 충분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전비를 인증을 받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유럽시장에서는 거의 한 450km에서 500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한 국내 인증과 유럽 인증의 한 중간 정도를 실제 주행 가능 거리로 좀 보면은 좋은데요. i5 역시 한 400km에서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배터리의 뭐 열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BMW는 굉장히 좀 앞선 기술력을 좀 선보이고 있고, 기존의 다른 전기차를 탔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만족감을 얻었었거든요. 이러한 이점들이 오히려 이제 개선이 돼서 더 발전된 형태로 풀모델 체인지된 이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i5 모델에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고성능의 이 i5 M60 모델을 타면서도 전반적인 이 주행의 질감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내 구성 자체도 뭐 앞선 상위 모델인 7 시리즈와 굉장히 유사하게 변화된 모습들에서도 운전자가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이 주행 감성 자체가 뭐 스포츠 모드로 놓지 않고 이피션트 모드나 일반적인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할 때에는 굉장히 노면 상황이라든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뚱된다는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특히나 이 i5 M60을 가지고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의 안정감은 낮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이 전기차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 BMW가 추구하고 있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이 퍼포먼스의 차이점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도 맞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기존 7세대 모델보다도 확실히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80km 정도로 짧게 주행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특성을 확실히 100% 전해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짧은 시승을 통해서도 풀모델 체인지된 5 시리즈의 장점만큼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차량의 가격은 가장 엔트리 모델인 520i가 6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6천만원 후반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지금 가장 비싼 이 i5 M60 모델은 1억 4천만원대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죠. 그만큼 소비자들은 좀 다양한 이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주고요.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도 앞으로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이러한 선택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변하지만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차량 외관의 디자인의 변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의 편의성의 변화, 오히려 상위 모델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실내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가까운 매장, 전시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경험해 보신다면 새로워진 5 시리즈에 얼마나 이 BMW가 공을 들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